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충격 발생 4시간여 만에 치료를 마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또 SNS에 글을 올려 미국의 통합과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총격을 가한 용의자는 펜실베니아주에 사는 20살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수사 당국은 현재까지 용의자가 외국 테러리즘과 연계됐다는 흔적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역겨운 정치폭력이라고 트럼프 피격 사건을 맹비난했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증오와 극단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2008년 경기도 시흥에서 벌어진 슈퍼마켓 점주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16년 만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저녁 40대 용의자를 경남 자택 인근에서 붙잡아 시흥 경찰서로 압송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이 낸 사직서의 수리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병원들은 사직 시점을 언제로 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유세장 피격에도 목숨을 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미국인의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공화당 전당대회가 기대된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준기 기자. 네, 워싱턴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오늘 공개석상의 모습을 나타내진 않았는데 SNS에 글을 올렸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뉴저지 골프클럽에 있다 조금 전 전당대회가 열리는 위스콘신으로 향했습니다. 피격 다음 날인 오늘 아침 7시 반부터 SNS에 글을 썼는데요.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드린다며 자신이 목숨을 구한 건 하나님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단결해 미국인으로서 본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악이 승리하지 않도록 강하고 결연하게 뭉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일부터 위스콘신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가 기대된다는 말도 SNS에 썼습니다. 네, 사살된 총격범은 20살 백인 청년으로 확인이 됐는데 범행 동기는 나왔습니까? 아직 범행 동기는 오리무중입니다. 총격범인 토머스 매슈 크록스의 자택 압수수색도 하고 휴대전화도 뒤지고 있는데 왜 트럼프를 쐈는지 실마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SNS 가운데 유일하게 디스코드를 이용했는데 이 계정을 봐도 사용한 흔적이 거의 없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총격범의 차량과 자택에서는 폭탄 제조물질이 발견돼 이 부분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수사당국은 외국 테러리즘과 연계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총격범의 정치적 성향은 파악됐습니까? 네, 유권자 등록은 공화당으로 돼 있는데 민주당 기부 플랫폼으로 $15를 낸 기록도 나왔습니다. 정치적 성향을 종잡기 힘든 건데요. 뉴욕타임스는 크록스의 어머니는 민주당원이고 아버지는 자유주의 성향으로 정치적 성향이 혼재된 가정에서 자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범죄 이력은 없는 대신 집 근처 양로원 주방에서 일한 흔적이 나왔습니다. 졸업 당시에는 수학, 과학과 관련한 장학금 $500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내일부터 공화당 전당대회가 시작되는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정대로 참석 의사를 밝혔고 또 기대된다는 말까지 했기 때문에 흥행이 대성공을 거둘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격 사건 이후 첫 공식 석상인데다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되는 자리여서 공화당 내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가 열리는 위스콘신은 대선 승패를 가를 경합주 가운데서도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여 이번 행사로 대선 승기를 확실히 잡겠다는 게 공화당의 계획입니다. 바이든이 TV 토론 이후 고령 리스크 늪에 빠진 사이 트럼프는 총격에도 살아나서 싸우자고 말하는 강인한 이미지를 구축한 만큼 대세론을 굳히겠다는 계산인 겁니다. 17일 부통령 후보의 수락연설에 이어 18일에는 트럼프의 후보 수락연설이 예정이 돼 있는데 총격 사건으로 극적인 서사까지 더해진 만큼 대관식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은 모레부터 위스콘신 현지에서 공화당 전당대회 분위기를 직접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피격 현장에서 유세를 지켜보다가 희생된 사망자는 50대 전직 소방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현지 시간 14일 언론 브리핑에서 유세장에서 총격에 사망한 희생자는 전직 소방관 코리 콤파라토레라고 밝혔습니다. 샤피로 주지사는 콤파라토레가 사건 당시 현장에서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있다가 변을 당했다며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몸을 날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 용의자에 대해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수사 당국은 용의자의 차량에서 폭발물을 발견하고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총격을 가한 토머스 매튜 크룩스는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베설파크 출신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유세장에선 남쪽으로 고작 6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현지 매체들은 재작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살 백인 남성 크룩스가 평범한 중산층 출신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크룩스 본인은 공화당원으로 등록했고 어머니는 민주당원, 아버지는 자유주의자로 정치 성향은 제각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창이라는 한 지역 주민은 크룩스가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That's what I was saying before. Just because he wasn't with the clique, so he was always had a, target on his back. What do you mean by that? Just being bullied. 크룩스의 차량과 집에선 폭발물이 발견됐는데 경찰은 수상한 물질을 목격했다는 신고를 여러 건 접수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또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용의자 크룩스의 아버지가 최소 6개월 전 합법적으로 구매한 거라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과거 범죄 이력이나 군 복무 기록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 다만 수사당국은 이번 총격이 외국의 테러단체나 극단주의 조직 등과 연계됐다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미 CBS 방송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수사기관의 감시 대상 명단에 오른 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로서는 단독 범행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수사당국은 용의자 크룩스의 자택에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분석하며 모든 단서를 확인할 때까지 어떤 시나리오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노린 유세 현장 총격 용의자는 20살 백인 남성으로 확인됐지만 범행 동기는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네, 총격 직전 건물 위에서 정조준하고 있는 동영상과 목격담도 잇따르고 있어 허술한 경호 문제를 놓고 미 의회가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정유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에 올라온 총격 직전 용의자의 마지막 모습으로 추정되는 영상입니다. 총격범으로 보이는 긴 머리의 남성이 공장 지붕 위에 엎드려 총기를 조준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엔 총격 장면이 잡히지 않았지만 총성이 여러 차례 울린 뒤 영상 밖 사람들의 비명이 들립니다. 앞서 미 연방수사국 FBI는 펜실베니아에 거주하는 20살 백인 남성 토마스 매튜 크룩스가 이번 총격의 용의자라고 발표했습니다. 총격 직후 크룩스는 저격수의 총에 맞아 현장에서 사살됐고 범행 동기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크룩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하던 무대에서 120m가량 떨어진 공장 지붕에 올라가
총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현지 매체들은 공화당원으로 등록돼 있는 크룩스가 다른 전과는 없었으며 가족들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There's going to be a long investigation into exactly what took place and how the individual was able to get access to the location, what type of weapon he had. All that it is really days, weeks, and months of investigation. 피격 직전 영상이 SNS를 통해 유포되면서 허술한 보안과 경호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총격 5분 전 한 목격자는 표총을 든 용의자가 곰처럼 기어오르는 것을 보고 경찰에 알려줬지만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ou know, we're pointing at the guy crawling up the roof. And he had a gun, right? He had a rifle. A rifle. We could clearly see him with a rifle. Absolutely.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무장한 저격수가 어떻게 인근 지붕까지 기어갈 수 있느냐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공화당 출신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미국인들은 진실을 알아야 할 자격이 있다며 의회 차원의 전면적인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오는 22일 비밀 경호국 경호 문제에 대해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가 본격화되면 공화당이 바이든 행정부의 책임으로 몰아붙일 수도 있어 넉 달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정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격 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는가 하면 치료 후에도 뚜벅뚜벅 걸어 나오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이번 정치 테러 사건이 오히려 트럼프의 강인한 이미지를 부각하게 만들어 미 대선판을 흔들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대경 기자입니다. 총격 발생 4시간여 만에 치료를 마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부축 없이 홀로 계단을 걸어 내려오다 여유롭게 손을 들어 흔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총격 직후 지지자들을 향해 싸우자고 외치며 의연한 모습을 보인 데 이어 다시 한번 건재함을 과시한 겁니다. 트럼프는 현지 시각 오는 15일부터 위스콘신주 미러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도 예정대로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치 테러를 계기로 강인한 지도자 모습을 재차 부각하는 동시에 가족과 측근들이 연설자로 총출동해 세력 결집에 나설 거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 호기,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나약함, 트럼프 대통령의 강인함 이런 구도로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민주당도 이번 사건이 대선 판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대선 후보 토론 참패로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여론 흐름이 좋지 않은 데다 자칫 책임론에까지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도층의 표심이 공화당 쪽으로 많이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그 주뿐만 아니라 다른 경합주에서도 전부 다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 다만 미 당국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이번 사건의 화살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를 겨눌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일을 계기로 극단적 정치 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저희 뒤로도 보이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피격 직후 사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공화당은 강렬한 이미지의 이 사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대선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가 총격을 당한 뒤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소셜미디어 X에 올린 사진입니다. 경호원들에 둘러싸인 트럼프가 귀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단호한 표정으로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지켜듭니다. 배경인 푸른 하늘에 미국 성조기까지 휘날려 더욱 극적으로 보입니다.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마코 루비오 상원 의원 등 공화당 인사들은 앞다퉈 소셜미디어에 같은 사진을 올리며 지지자들의 공감대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I saw him put his fist up, that he's still here. God bless him. I don't know if I could have done it. What a brave, courageous man. 이 순간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흑인 인권 시위 현장을 촬영해 퓰리처상을 받았던 AP통신의 에번 부치가 포착했습니다. 부치 기자는 총격 소리를 듣자마자 미국 역사에서 기록되어야 할 순간임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올해 미국 대선 판도를 뒤흔들
세 개의 사진으로 꼽고 있습니다.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모든 신문 일면에 실릴 사진, 2024년 미 대선을 규정하는 이미지가 될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더불어 트럼프를 향해 날아가는 총알 궤적으로 추정되는 장면도 관심거리입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자사 기자가 촬영한 사진에 범인이 쏜 총알이 포착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직 연방수사국 요원은 발사체로 인한 공기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며 총격범이 여러 발을 쐈다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피격 사건에 대한 독립적 조사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석하는 공화당 전당대회에 최고 수준의 보안 조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 극단의 정치에 대한 자성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공세에 주력해온 바이든의 재선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예정됐던 텍사스 유세 일정을 취소하고 피격 사건의 파장을 수습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대국민 연설에서 허술한 보안을 둘러싼 비판을 의식한 듯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그동안 높은 수준의 보안 조치를 유지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화당 전당대회 보안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ve directed the head of the Secret Service to review all security measures for the Republican National Convention, which is scheduled to start tomorrow. 바이든 대통령은 사건 전모를 밝힐 독립적인 조사를 지시했다며 범행 동기 등을 예단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미국은 하나라며 국민적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번 피격 사건을 계기로 증오와 극단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Said in recent days, it's time to put a bullseye on Trump. I mean, I know that he didn't mean what is being implied there, but that kind of language on either side should be called out. 딜레마에 빠진 것은 바이든 대통령 진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까지 트럼프의 범법 사실과 도덕성 문제를 앞세워 강도 높은 공세를 펴왔습니다. Of having sex with a porn star on the night while your wife was pregnant. I mean, what are you talking about? You have the morals of an alley cat. 과도한 정치 양극화에 대한 우려 속에 앞으로의 선거전에서 트럼프 때리기를 이어가기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피격 사건 이후 트럼프 진영의 새 결집이 두드러진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후보 교체 요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점도 악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대선 완주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오는 11월로 다가온 미국 대선의 흐름은 트럼프에게 넘어갈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연방수사국 FBI 외에 비밀 경호국에도 독립적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백악관에서 3분가량 실시한 짧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어젯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현재 양호한 상태고 잘 회복되고 있다는 데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짧지만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펜실베니아 유세에 참석했다가 사망한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도 애도를 표했습니다. 바이든은 FBI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며 아직 초기 단계라고 밝힌 뒤 용의자의 범행 의도에 대해 알지 못하며 섣부른 추측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노린 총격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요국 정상들도 일제히 규탄에 동참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트럼프의 위로를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총격 사건에 자신의 SNS X에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폭력에 의연히 맞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루빨리 트럼프 전 대통령이 회복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일본은 2년 전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살 사건을 겪었고 불과 1년도 안 된 이듬해 4월 기시다 총리도 유세장에서 사제폭탄 테러를 당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번 총기 피격 사건을 속보로 전하며 주의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국 정상들도 규탄 행렬에 속속 동참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이번 사건을 주시한다며 시진핑 주석이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위문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새로 취임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충격적인 장면에 경악했다며 우리 사회는 어떠한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쥐생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역겨운 일이라며 정치 폭력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충격을 받았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신속한 쾌유를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의 비판 행렬에 나서면서도 이후 미 선거 판세와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한 끔찍한 정치 폭력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조속한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여야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 테러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소식에 SNS 영문 메시지로 위로의 뜻을 밝혔습니다. 끔찍한 정치 폭력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적었습니다. 미국 국민을 향해서도 우리 국민이 함께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우리 정부는 어떤 형태의 정치 폭력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번 일로 충격을 받았을 미국 국민을 위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 테러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해와 화합으로 사회를 통합시킬 책무가 있다며 극단 정치와 증오 정치를 근절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무고한 시민의 희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치 테러는 극단 정치와 혐오 정치의 산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등 우리 정치인을 상대로 한 테러도 다시 거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로 고통을 받은 바 있습니다. 끔찍한 증오 정치의 유령이 폐위하지 못하도록 올해 초 흉기 습격을 당한 이재명 전 대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에 철저하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9입니다. 투자자들을 상대로 리딩방 사기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변호사를 사칭해 피해금을 찾아주겠다며 2차 범행을 시도하는 일당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전국을 무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이 일당을 쫓고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기 사건을 많이 다뤄온 김창호 변호사. 최근 사건을 수임한 적 없는 사람들에게 의뢰인이라며 잇따라 연락을 받았습니다. 합의금에 대해서 전화 주셨던 변호사님이 맞으시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 사무실로 연락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알고 보니 전화를 해온 사람들은 리딩방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검찰에서 배정된 변호사라며 접근했던 겁니다. 검찰에서 저희 쪽으로 변호인 지정이 돼서 피해 금액을 저희가 금액 비율적으로 환급해드리려고 연락을 드리고 있거든요. 전체 환급 금액의 약 10%에서 20% 수임료가 발생하십니다. 같은 리딩방에서 사기를 당한 피해자 여러 명이 비슷한 전화를 받았는데 변호사를 사칭한 인물은 각각의 피해 금액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리딩방 사기 일당이 김 변호사인 척하며 추가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찾아가겠습니다. 네, 오세요. 차 한잔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금액을 너무 1,500, 1,600 이렇게만 해도 제가 이 사람은 문제 있다 모르는 걸 했는데 1,550이라고 해서 저는 믿었던 거죠. 다행히 여기에 속은 피해자들은 아직 없는 상황. 법무법인 측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올려뒀습니다. 하지만 리딩방 피해 규모만 20억 원이 넘은 데다 비슷한 전화를 받는 경우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사건을 병합해 집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신규혜입니다. 최근 야외 공원에 운동기구들을 모아둔 산속 헬스장, 이른바 산스장을 이용하던 60대 남성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남성이 사고 직전 이용한 운동기구 부품이 부서져 있었다며 구청의 관리 소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원에서 운동하는 시민들 사이로 노란 경찰 통제선이 쳐진 운동기구가 눈에 띕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침 저녁 주민들이 자주 찾던 기구인데 지난달 이 기구를 사용하던 60대 남성 A씨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이 운동기구는 케이블 크로스오버라고 하는데요. 숨진 남성은 앞으로 몸을 숙인 채 양팔을 앞으로 당기며 이렇게 운동을 하다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주변 시민들이 119에 신고해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로 끝내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유족들은 현장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운동기구의 케이블과 손잡이를 연결하는 고리가 고장나 있었던 겁니다. 유족들은 A씨가 운동할 때 고리가 부서져 사고가 난 것 아니냐며 구청의 관리 소홀을 주장합니다. 운동하다가 기계가 잘못해서 탁 소리가 나서 탁 소리가 난 거 보고 본인들은 이제 알게 됐다고. CCTV가 없어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도 답답한 상황. 다른 이용객들도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CCTV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에는 없지. 저쪽으로 가면 있는데 여기에는 없더라고. 여기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없어. 관할구청은 지난 5월 사고가 난 기구에서 소음이 난다는 민원이 접수돼 점검했지만 큰 이상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제센터와 연결된 CCTV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과 운동기구 결함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지난 2008년 경기 시흥시의 한 슈퍼마켓 점주가 살해당한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16년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어제 저녁 8시쯤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경상남도 소재 주거지에서 체포해 오늘 새벽 1시 반쯤 시흥경찰서로 압송했습니다. 다만 아직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구체적인 체포 경위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12월 9일 새벽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40대 점주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범행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촬영됐지만 경찰이 용의자의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동안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22층짜리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나 주민 132명이 대피했습니다. 21층에 있던 70대 여성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일대에 연기가 퍼지면서 소방당국에 19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진 가운데 경찰은 불이 난 집에 있던 남성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차기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침수 사고가 발생했지만 선원 모두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제주 해양경찰서는 어젯밤 9시 15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기도 남서쪽 약 13km 해상에서 245톤급 대형 선망 어선인 A호의 기관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침수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당시 함께 조업하던 또 다른 어선 B호와 함께 자체 배수 작업을 시도했지만 침수가 잦아들지 않아 선원 10명은 모두 B호로 옮겨 탔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하남 방향 하남 분기점 근처를 달리던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수습 과정에서 40여 분가량 2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일대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차로를 바꾸려던 화물차가 변경 차로를 달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충격으로 미끄러진 승용차가 연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리 밑으로 추락한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어젯밤 11시쯤 인천 동구 송림 고가교 근처 거리에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앞서 송림 고가교 3m 아래 숲홀로 차량이 추락하자 그대로 내버려 두고 달아났는데 경찰 조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사직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한 시한이 오늘입니다. 네, 전공의는 물론 수련병원까지 압박하고 나선 건데 병원마다 사직 시점을 언제로 결정할지를 두고 고심이 깊습니다. 김주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수련병원들의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의 사직 여부를 오늘까지 정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각 수련병원은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혼을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대로라면 병원들은 전공의들의 의사를 물어 복귀인지 사직인지 결정한 뒤 오는 17일까지 빈 숫자에 맞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정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문제는 사직서 수리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입니다. 복지당국은 최근 사직 전공의의 복귀 관련 지침을 완화하면서 올해 9월까지 돌아올 때만 적용된다고 강조했고 사직서 수리 시점은 공식적으로 올해 6월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번 수련 특례는 사직 후 9월 수련에 미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6월로 사직 시점이 결정됐는데 전공의들이 9월까지 복귀하지 않는다면 내년 9월 하반기 모집 시기까지 1년 넘게 기다려야 하는 셈입니다.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2월 기준으로 사직서가 수리됐을 때 내년 초 복귀를 점쳐볼 수 있는 것과는 큰 차이입니다. 수련병원들의 고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공의들 요구대로 2월로 하자니 정부 눈치가 보이고 6월로 하자니 전공의들과 손해배상 등 대규모 소송전을 겪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공의들이 사직 이후 돌아오지 않고 버티거나 수도권으로만 몰릴 수 있다는 점도 병원들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최악의 경우 신속하게 전문의 중심으로 대형 병원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내비치지만 병원들은 지금 당장의 운영난과 적자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결국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꺼낸 가운데 전공의들이 얼마나 움직일지가 의정 갈등의 향배를 가를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연봉을 4억 원으로 올리고도 의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강원 속초의료원 응급실이 지난해에 이어 또 단축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응급실 전문의 2명이 퇴사했지만 아직 충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의사 구인안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속초의료원 응급실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달 중 7일 동안은 운영을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지난 1일 응급실 전문의 5명 중 2명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그만둬 의사가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그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잖아요.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간다 해도 거리가 워낙 있고. 떠난 의사 2명 중 1명은 지난 5월 육군 12사단에서 얼차려 받다 숨진 훈련병을 응급처치한 A씨. 사건 전에 사의를 밝히기는 했지만 훈련병을 상급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신속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 여론에 괴로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속초의료원 응급실은 지난해에도 전문의 3명이 잇따라 퇴사해 2달여간 축소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전문의 연봉을 4억 원대로 올리는 등 파격 조치로 간신히 인력을 충원했지만 불과 1년여 만에 또다시 공백이 생긴 겁니다. 속초의료원은 올 초부터 전문의 채용 공고를 10여 차례나 냈지만 아직 한 명도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의료계 집단 행동이 길어지면서 채용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분들이 이제 강릉 아산이나 연세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들도 협력 체계를 좀 구축하려고 지금 논의도 하고 있고. 응급실 파행 운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보니 환자들의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오늘의 주요 국회 일정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오늘 4번째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열어 충청권 당원들의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등 당대표 후보들은 오늘 오후 충남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열리는 충청권 합동연설회에 참석합니다. 후보들은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과 최상병 특검, 사천 논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1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지도부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상대로 공명선거 실천 서약을 받습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과 이계호 선관위원장 등이 주재하는 이번 서약식에선 후보자들이 경선 과정에서 윤리 규범을 지키고 지나친 비방전을 자제하자는 뜻을 모을 예정입니다. 민주당 차기 대표 경선은 김두관, 김지수, 이재명 후보의 3자 구도로 진행되고 5명을 뽑는 최고위원 경선에선 4선 김민석 의원과 3선 전현희, 이현주 의원 등 8명이 경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는 한 명도 돌려보내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탈북민들의 정착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 안보 외교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제1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폭정과 굶주림에 가둬놓은 채 탈북을 막으려 지뢰까지 매설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탈북자 강제 북송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북한 주민들 역시 우리 국민이고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말에 탈북민 등 일부 참석자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과 역량 강화, 화합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도 약속했습니다. 20년 전 수준인 탈북민 초기 정착금을 개선하고 정부와 지자체 채용, 민간 기업 고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이후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의 미국 방문 출정식에 참석했습니다. 대형 야구공에 자유를 향한 홈런이라는 격려 문구와 친필 서명을 하고 선수 단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며 격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탈북민 포용이 북한 인권 개선의 첫걸음이며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은 통일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국경 지역에서 또다시 대북 전단이 발견됐다며 더러운 짓을 한 대가에 대해 각오해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문에서 한국의 쓰레기들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치졸하고 더러운 장난질을 그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미 경고했듯 이런 짓을 일삼는 이들은 자국민들로부터 더 거센 비난을 받게 될 거라며 곤혹스러운 일에 지치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부터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규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금감원의 은행권의 고 DSR 제출 목표 비중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DSR 규제를 우회해 대출을 취급한 사례는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출마 선언 이후 같은 당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오늘 진행됩니다. 김 씨 측은 피고인 신문이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절차를 진행하기로 정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부정한 돈거래 의혹이 불거진 전직 언론사 간부들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중앙일보 간부 출신 조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또 30분 뒤에는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성모 씨에 대해서도 영장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축구대표팀 새 사령탑에 공식 선임된 홍명보 감독이 첫 행보로 자신을 보좌할 외국인 코치를 뽑기 위해 오늘 유럽으로 출장을 떠납니다. 홍 감독은 현대축구 최신 전술과 피지컬 부분을 맡을 유럽 코치 후보군과 직접 만나서 면담할 예정입니다.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 추모제가 열립니다. 오송 참사 유가족 생존자 협의회 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4시
궁평 2 지하차도 앞에서 추모제를 개최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쓰고 버린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해 일반 정류장에서 스마트 정류장으로 바꾼 곳이 울산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에어컨 같은 편의시설을 마음껏 활용하고도 전기요금은 오히려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안에 에어컨이 가동되고 시원한 공기가 가득합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바깥 열기를 금세 식힙니다. 휴대전화 무선 충전기는 물론 쓰레기를 담는 봉투도 마련됐습니다. 편의시설이 전혀 없던 일반 정류장이 다양한 시설을 갖춘 스마트 정류장으로 변신한 겁니다. 지금 장마철이고 여름이고 꿉꿉하고 습하고 더운데 아무래도 에어컨이라 저렇게 또 있으니까 또 기분도 좋고 좀 시원하고 뭔가 이렇게 대접받는다는 느낌. 개조된 스마트 정류장 전기는 외부에 설치한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가져옵니다. 낮에는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를, 밤에는 싼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해 전기가 많이 필요한 시간에 공급하는 겁니다.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전기를 효율적으로 써 기존 스마트 정류장보다 전기요금이 65% 이상 줄었습니다. 올해 안에 한두 개 정도를 추가로 시범 설치하고 내년부터 국시비, 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앞으로 3년간 본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 19개인 스마트 버스 승강장을 38개까지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버스 정류장에 재활용한 건 울산 북구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예산도 아끼는 새로운 시도가 주민들 마음도 사로잡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멀리 떨어진 낯선 지역으로 여행 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알아두면 좋을 보험 정보를 안내합니다.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해 여름철 사고 유형별 유의사항과 도움이 될 만한 자동차 보험 특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중소기업 벤처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한 점검에 나섭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오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해 전국 지역본부의 집행 준비 상황을 보고받습니다. 앞서 정부는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연장 기간을 늘리고 대환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여름철 장마 이후 수온이 급격히 오르는 것과 관련해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온 전망과 대책을 발표합니다. 네, YTN 데이터랩은 2주 전 침수 예상도와 건축물 관리 대장을 분석해 서울에 있는 반지하 3만여 동이 침수 위험지대에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번에는 이번 침수가 됐던 곳을 표기한 침수 흔적도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3번 이상 반복적으로 침수한 지역에 위치한 반지하 건물만 613곳이었는데요. 폭우 대비가 잘 돼 있을까요? 장하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시내에 폭우로 침수된 지역을 표시했습니다. 장마철 비가 유독 적었던 2015년과 2021년을 제외한 침수 흔적도 11장을 겹치니 침수 지역 대부분이 반지하로 나타납니다. 영등포에 가장 많고 관악구, 동작구 순으로 서울의 남서쪽에 피해가 집중돼 있습니다. 서울 시내 반지하 18만여 동의 10%에 육박하는 17,748동은 침수 지역에 자리 잡고 있고 이 가운데 613동은 3번 이상 물에 잠긴 곳에 있습니다. 2년 전 크게 침수된 이 지역은 원래 대방천이라는 하천이 흐르던 곳입니다. 이런 저지대 복개천은 대표적인 침수 위험구역입니다. 임모 씨는 20년 넘게 이 지역에 살며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연료가 내가 물이 쏟아갖고 이렇게 나왔고 내가 지키고 있었고 재작년에는 저기 화장실에서 연료가 물이 안에서부터 물이 차오르는 구조인데 구청은 올여름 장마를 대비해 밖에서 들어오는 물을 막는 물막이판을 설치했습니다. 이 정도로 물이 온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정신이 없어갖고 막 쓰러지고 했어. 마치 내가 바로 그냥 없어갖고 이 근처에 있어갖고 이 물이 막 차가지고 문이 안 열렸어.
실내 유일한 창문은 방범창으로 막혀 비상시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참사 발생한 집을 제가 가보고 놀랬던 거는 이 집은 너무 위험한 거예요. 물이 모이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 예상할 수 있는 곳들은 정확히 정보를 파악을 해서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 30만 호, 20만 호 이런 규모가 아닐 거라는 거죠. 서울시가 시간당 10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침수될 걸로 예상한 곳과 실제 침수된 곳은 상당히 다릅니다. 두 영역이 포개지는 곳은 침수 예상도 전체 면적의 16%에 불과합니다. 예상도와 흔적도 모두 고려해야 하지만 우선순위는 단연 더 좁은 지역인 상습 침수 구역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은 이미 가장 위험한 곳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올해도 많은 아이돌 그룹들이 시원한 여름 노래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청량한 댄스팝부터 힙합까지 서로 다른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경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이돌 그룹들이 무더위를 날릴 여름 노래로 대거 컴백했습니다. 치열하게 펼쳐질 서머송 대전의 시작을 알린 건 신인 그룹들이었습니다. 데뷔곡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로 돌풍을 일으켰던 투어스. 지난달 미니 2집 서머비트를 발표했습니다. 청량감 끝판왕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푸른색 가득한 타이틀곡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가장 많이 본 동영상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베이비몬스터는 경쾌한 댄스팝 장르의 신곡 포에버를 발표했습니다. YG 소속 그룹답게 곡 전반에 힙합 무드를 녹여내면서도 그간 보여줬던 강렬한 이미지와는 또 다른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실력파 그룹 키스 오브 라이프도 여름 노래로 팬들을 찾아왔습니다. 중독적인 멜로디와 그루브가 돋보이는 타이틀곡 스티키. 밝은 에너지를 가득 담은 뮤직비디오로 올해 서머퀸 타이틀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룹 여자아이들은 리드미컬한 베이스와 유쾌한 가사가 돋보이는 클락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체 프로듀싱 아이돌답게 리더 소연이 곡의 작사와 작곡, 편곡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룹 시스타 멤버이자 솔로로 활동 중인 가수 효린도 콘셉트 사진을 공개하며 컴백을 예고했습니다. 다음 달 디지털 싱글 웨이스로 원조 서머퀸의 귀환을 알릴 계획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초복더위가 나타나는 가운데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반면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계속해서 장맛비가 이어진다는 예보인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 소나기와 장맛비 소식 둘 다 있네요. 네, 월요일인 오늘 서울 등 내륙은 무더위 속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반면 남해안과 제주도는 지금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계속해서 정체 전선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 제주 산간에 최고 100mm 이상, 남해안에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에는 5에서 많게는 60mm 이상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이 초복이죠. 더위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삼복더위 중 첫 번째 초복인데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시기답게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은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실제 체감하는 온도는 33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우선 밤 사이에도 수도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거나 열대야 수준을 보였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4.7도, 청주 25.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31도, 춘천 30도, 대전 30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여름철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주간 날씨 전망도 전해주시죠. 네, 화요일인 내일은 전국 곳곳으로 장맛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주 중반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고요.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는 폭염이 점점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